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뉴스 특징주 2부 시간으로서요, 대형주 위주로 종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뉴스가요, 북미 5일 실무협상 4일에는 예비 접촉을 갖겠다. 전일 장 마감 위에 나온 뉴스죠. 그래서 어제 대북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상한가 진입하는 상당한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죠. 기사 내용은 비슷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실무 협상을 열기로 했다. 그에 앞서 4일에는 예비 접촉을 한다. 좋은 얘기 나왔죠.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또 오늘 아침 새벽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했죠. 잠수함 탐도 미사일을 추측이 되는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이라더라고요. 북극성 계열이 이제 장거리는 아니고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죠. 그것만 아니면 요번에 평가도 반응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대북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로서 이제 인디F 좋은 사람들, JST나 인디F가 있고, 오늘 대북 선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재룡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시 되는 게 대북 제재가 풀리는 게 아마 또 관광 쪽일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쪽에서 이제 아난티라든지 현대 엘리베이터, 용평 리조트, 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주에서는 경농, 조비, 아시아 종묘, 남해학 등이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늦게 되는 것들이 아마 이제 광물 자원이라든지 남북 철도인데, 남북 철도에는 도화 엔지니어링, 현대 롯데, 대ITI, 푸른 기술, 특수 건설이 있고, 가장 시장이 큰 게 아마 광물 자원일 겁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광물 자원 쪽일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좀 뒤늦게 반응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종목은 포스코, 엠텍, 해인, 한국내화 등이 있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주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대북 관련주들 하면은 지금 이제 대북 관련주들 이제 제 나름대로 했던 종목들인데, 도화 엔지니어링은 마이너스 한 200원 나오네요. 우리가 가장 강하게 말씀을 드린 종목 중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200원. 가장 센 게 이제 관심주에서 좋은 사람들이 한 9% 정도, 개성공단 관련주죠. 한창, 아까 말한 대로 금강산 관광 쪽, 아난티 4%, 난강토건이 한 4% 정도, 그죠?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한 2% 정도, 동아지질랜드 시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고, 현대엘리베이터 한 2%. 아침에 강했다가 거기다 음봉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그리고 트럼프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 거죠. 4일이면 모레예요. 북한하고 미국이 만나는 날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금 위기감, 그리고 우리가 또 내일은 또 장이 안 열리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좀 물량을 처분한 것 같은데, 글쎄 어제 최선이죠.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이 미사일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판단에서 대북 테마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한 달을 봤을 때 가장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테마다. 그래서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 조금 밀리곤 있지만은 굳이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홀딩 내지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좀 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면 아까 한창이죠. 금강산 관광 쪽. 최근에 주가 움직임일 때 가장 세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 초, 그러니까 하노이 때 주가가 움직였을 때와 지금의 가격대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힘 있는 세력들이 들어가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북 테마가 조금씩 시장에서 부각되면은 가장 힘 있는 놈들이 치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죠. 변동성이 큰 것들은 주가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 매매 영역 쪽으로만 접근을 하고, 우리가 도화를 말씀드린 거는
대북 테마에 대한 그런 흐름도 있겠지만은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되는 안정성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도안은 끌고 나가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여타 종목들, 특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대전환 시대 목표가 7만원 신한금융투자죠. 어제도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었죠. 근데 오늘 또 증권사를 바꿔서 신한금융에서 또 나왔습니다. 내용 보면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 OLED 대전환 시대라면서요. 투자 의견을 신규로 매수를 했고요. 목표가는 7만 원으로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947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해서 한 16%, 영업이익이 13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31%.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고객사 OLED TV 신규 팹 가동과 팩시블 OLED 스마트폰 내 점유율 선방이 호실적의 주 원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마 블랙서블 OLED 쪽이 아마 갈수록 시장이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지하는 매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주가 흐름을 볼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예, 오늘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거래소 시장이 29포인트, 코스닥이 한 4포인트인가요? 예, 그쵸? 4포인트 정도 크게 약세를 면치 못하는데도 한 1,300원 정도, 53,900원 유지하고 있죠. 어제에서부터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거래량 지금 이제 12시 43분인데요. 어제보다 거래량 많죠. 한 15만 주. 자, 여기서 거래가 이제 끊기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제 4.5% 떴고 지금 2.5%인데 더 확대를 안 해도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더 크게 터지면 좀 부담스럽다. 아직 그 연중 고점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가 크게 터진다는 얘기는 힘을 너무 빨리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더 이상 안 올라가도 되지만은 앞으로 시간적으로 한 3시간 남았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거래가 될 수 있으면 끊기는 모습이 좋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 이제 뭐 신규 매수는 어제 뭐 떴고 오늘 떠서 신규 매수자는 지금은 타이밍 아닙니다. 이것이 뭐 한 55,000원 넘어갔다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때 조정받을 때 우리는 항상 매수하자. 올라가는 종목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심리하고 수급을 보면서 이것이 조정받을 때 더 가기 위한 숨고르기냐 아니면 세력들의 물량을 털고 나와서 다시 본격적인 하락이냐를 판단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그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거래소 시장이 뭐 한 28, 9포인트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수급상 투자자 매매 동향도 봐도요. 개인들이 지금 한 2,9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1,300억 그리고 기관이 1,600억 매도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한 2,1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8,600계약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4,600계약. 특히 오늘 미결제 약정이 4,100개가 좀 증가하고 있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이 미결제로 남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은 오늘 오후장 장 막판에도 조금 낙폭을 축소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내일 또 우리가 개천절로서 또요 하루 휴장이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또 불안하죠. 그런 판단에서 오후장도 뭐 이렇게 크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은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때문에 매수를 노리는 분들은 조금 늦춰도 된다라는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좋은 모습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뭐 신규 매수 노리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보자 말씀드려요.
이제 다음 종목이 이제 숨 고르기 들어간 코스피, 그다음 이제 유망업 쪽으로 핀테크, 방위, 그리고 중국 인바운드주를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기사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경험상 60일 저점 대비 상승률이 12% 넘어서면 주춤했는데 이번에도 1900 초반대에서 2100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받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유망한 종목은 핀테크인데 뭐 여기 보면 네이버하고 카카오 나왔죠. 우리가 이제 카카오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방위 업종에서는 보면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8월 정부의 국방 예산 발표 후 방위 산업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이달부터 시험용 전투기가 제작되는데 동체 제작은 한국항공우주, 레이더와 엔진 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아 관련주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죠. 계속적으로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에 저기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이제 미국산 무기를 뭐 3년간인가요? 그 계획을 구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려감으로 한국항공우주가 크게 빠졌는데 뭐 수급을 봐도 좀 이따 한번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주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인바운드 이제 10월이 이제 중국 국경절이죠. 10월 1일서부터 7일까지 이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보지 않나. 근데 최근에 이 6호 선호 1위 지역이 일본이고 한국은 10위권 받기란 데서 실질적으로 큰 수혜는 기대하기 힘들다. 뭐 그 중에 뭐 파라다이스 복합 카지노죠. 뭐 LG 생활건강인데 별로 이렇게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진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카카오는 좀 중장기 보고 오히려 방위 업종으로 우리가 종목을 보자라는 면에서 한번 한국항공우주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 한 200원 빠지죠? 뭐 지수 아까 말한 대로 뭐 28포인트 빠지는 것에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최근 저점 수준 에서는 그러니까 38,000원 밑에서는 뭐 매수 관점에 나서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오늘 특히 개인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네요. 지금 보면 한 32,000주 뭐 어제 조금 소폭 밀렸는데 개인들 매수가 24,000주 매수에 그쳤죠. 그저께 28,000주 팔았고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한국항공우주의 주체 세력은 누구다?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팔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은 크게 빠질 일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선방하는 모습 그러기 때문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38,000원대에서는 매수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맡은 기사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까요? 이게 같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항공우주를 사고 싶으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을 갖는 분들은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흐름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권이에요. 그렇죠? 이 차트 모양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덜컥했다 조금 더 세게 올라오는 거고 수급상에 봐도 외국인들의 주체 세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사 나온 것 중에서는 뭐 다른 뭐 유커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핀탱크보다는 이 방위 이 업종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갖자라는 그래서 매수를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아차, 우호적 환경, 본업, 경쟁력 추가 견인, 미래에셋 대우죠. 근데 투자 의견을 단기 매수로 하향하고 목표가를 53,000원으로 상향이에요. 뭐 기아차가 이처럼 아웃퍼폼, 그러니까 향후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 상회를 말할 수 있었던 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 미국 법인 호조, 믹스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기아차의 주가를 견인할 요인들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며 1분기 통상임금 환입에 이어 3분기 파업 역량 소멸도 실적 기대감을 키웠고 아울러 3분기부터 신차 효과가 발휘될 전망이다. 라며 긍정적인 보고서죠. 최근에 뭐 자동차 업종들 상당히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다. 기아차가 역사적 연중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근데 그 신고가를 냈던 그 가격대 밑으로 지금 내려오지 않고 거의 뭐 빠질 만큼 빠졌다는 생각입니다.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동차 업종 3분기 실적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은 갖되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 실적 견고한데 저평가돼. 같은 개념이죠. 자동차 하고, 왜냐면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운송인데 주로 이제 자동차 운송을 많이 하죠. 그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좋아지면은 현대글로비스의 업황도 좋아지는 거죠. 한번 내용 볼까요? 미래에셋대우는 2일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실적은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20만을 유지했다. 3분기 매출이 4조 4,869억이고 영업이익이 2,072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6%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은 한 전분기에서 한 2천억을 넘어선다는 전망치다. 뭐 좋은 얘기예요. 뭐 현재 주가는 뭐 퍼 13.8배, 아니 13.3배, PBR이 1.4배 수준으로 현대차 그룹이 부진과 자동차 시장 성장 정체로 인한 디레이팅이 시작된 2014년 이후에를 감안해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뭐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내용을 차트 모양을 보면서 내용을 볼까요?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2,000원,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아마 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거예요. 뭐 종합지수가 28포인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2,000원 정도 하락하고 뭐 선방을 하고 있는데 뭐 박스권에는 움직임이 지금 언제입니까? 뭐 거의 5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연상선상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뚜렷한 의미는 없다. 현대글로비스 차라리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가 더 현대글로비스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전자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자, 긴 호흡으로 접근해서 딱 제목만 봐도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NH투자증권은 이 LG전자에 대해 상고하저의 어닝 흐름상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된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85,000원을 가까이 유지했다. 3분기 매출이 좀 감소하는 걸로 나오죠. 한 전분기 대해서 1% 증가한 15조 8천억인데 영업이익이 9% 감소한 5,922억. 4, 4분기도 영업이익이 46% 떨어진 3,199억. 그렇죠? 실적이 좋아져야지만이 주가가 움직이는데 4분기 실적이 46%,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이면 좀 보고서가 악재성 보고서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는 선방하네요. 지금 플러스 100원, 66,600원입니다. 최근에 수급상은 뭐 크게 특징은 없어요. 개인들이 샀다 팔았다, 뭐 물량도 비슷한 거래량으로 사고 팔고 반복,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런 거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한 게 악재성 재료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주가는 빠져야 됩니다. 특히 오늘같이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면은 더욱더 더 많이 빠져야죠, 남들보다. 시장이 빠져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면은 보통 주식들도 또 웬만한 주식들도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거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오히려 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 같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LG전자 최근에도 뭐 보고서는 몇 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한번 타이밍,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데 이제 이 반대로 시장이 좋아할 때, 종합지수가 뜰 때 주가 반응이 더 남들보다 더 좋아야 돼. 왜? 시장이 나쁠 때, 하락할 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주가가 크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으면 좋아지면 이제 많이 가야겠죠. 이제 그 반응을 보는 겁니다. 오늘 거래량 지금 17만 주, 지금 이제 1시니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 전일 거래량 48만 주 감소하죠. 거래량 감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우리 관심 종목에 놓고 뭐 지금 오늘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우리 내일 연휴이기 때문에
뭐 주말 효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특히 선물 매도가 크고 또 미결제가 많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약세를 좀 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관심 종목에만 LG전자를 넣어놓고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노려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요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선발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니까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북 테마 오늘 윗꼬리를 달아주고 음봉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관심을 갖자. 북한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저께 화해의 제스처, 그러니까 대화를 하겠다라는 제스처하고 오늘 미사일 발사. 근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대화는 충분히 열릴 수 있다. 그래서 대북 테마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2부 대형주 뉴스 특징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시고요. 끝까지 청취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링크할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오히려 종목의 옥석을 구별하기가 쉽다 그랬죠. 남들 다 갈 때, 지수가 다 갈 때는 옥석 구분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덜커덩 해줄 때 어떠한 종목이 힘 있는 세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좋으니까는 거기에 관련된 기법 강의 링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